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한국사 능력시험을 보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 변경을 앞두고 응시자가 폭증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국사편찬위원회는 시험장을 구하지 못해 원서 접수를 조기에 마감해버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무원으로 취업하려는 24살 김모 씨는 지난 석 달 동안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군무원에 응시하려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 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시험을 볼 고사장이 없어서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음 한국사 시험은 5월 말에 있는데 군무원 시험의 공고는 4월에 날 예정이어서 원서 접수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종목을 봤을 때 다 마감인 걸 보고 순간적으로 얘가 황당하고 이걸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얘가 자괴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긴 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평가 체계가 다음 시험인 5월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1, 2등급을 받기 위해선 지금보다 10점씩을 더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시험에 응시자가 평소보다 크게 몰렸고 확보해놓은 고사장이 응시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미 전국 260개 1, 2등급 시험장은 8곳을 제외하고 접수가 조기 마감됐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급증을 할 거에 대한 예상은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가 시험장을 최대 확보해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공무원 시험은 물론 민간 취업 시험에서 필수 요건이거나 가산점이 주어져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의뢰와도 같습니다. 시험 주관사는 추가 시험장을 찾고 있지만 모든 응시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 바쁜 취업 준비생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을 실한 홍도로 쫓아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송기군 고흥군수가 보복성 인사 논란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배려라고 주장했고 홍도로 발령낸 건 자신이 아니라 신안군수라고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해명을 내놨는지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의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 공군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와 올 한 해 새로운 비전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송 군수는 공군 6급 공무원 A씨가 신안군 홍도관리사무소로 인사이동된 데 대해 일상적인 1:1 교류 인사였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가 시설직 6급 가운데 가장 적절해 신안군으로 인사 교류한 사실은 맞지만 정작 홍도관리사무소로 인사 조치한 것은 신안군수였다는 겁니다. A씨가 홍도관리사무소로 인사 조치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홍도로 간 것도 본인이 얘기해서도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과장이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홍도로 가야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송 군수는 촛불 격하 발언에 대한 녹취 유포 공문을 찾는데 포렌식까지 동원한 데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인사가 징계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애매한 발언들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사이로 가되 징계가 기록된 겁니다. 오히려 징계보다는 몸은 조금 고달프더라도 다른 데서 근무한 것도 어떤 점에서는 더 그 지원에 대해서 배려한 것이다. 지역 내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송 군수의 포괄적인 부당한 인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공무원 A씨의 인사와 관련한 비판 댓글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또 공군의 이번 논란이 된 인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도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거가 뭔가 도저히 참아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복성 인사가 아니라는 공군수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교류 인사 폭풍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조선대병원이 운영을 포기하면서 지난달 문을 닫은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가 오는 3월에 다시 문을 엽니다.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은 건 그나마 다행인데
센터 직원들이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김재웅 씨. 자기 앞에서 다치거나 세상을 떠나는 동료들을 보다 보니 안전관리자로서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김 씨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곳이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입니다. 무엇보다 1년 가까이 자신을 전담으로 상담해준 센터 직원의 덕택이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친했던 아니면 같이 일했던 동료가 다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또 다시 직장을 얻게 됐거든요. 하지만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맞춤 상담을 해주던 센터 직원들을 올해부턴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새롭게 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이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고 공개 채용으로 직원들을 뽑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우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위원들 참여시키고. 공개 채용을 거쳐 기존 직원들이 채용된다 하더라도 1년씩 계약하는 기간직 근로자여서 지속적인 상담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도 그런 게 노하우가 다 쌓였을 텐데 새로운 선생님이 와서 또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거는 근로자 센터의 취지가 근로자들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센터 직원들은 위탁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센터 수탁기관과 단기간으로 계약하는 형태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3년 단위로 위스탁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수탁기관이 직원들을 단기직 형태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년 내에 점수를 못 받으면 매년 평가를 해서 C나 D 제하위 등급을 2번 연속 맞으면 그냥 자동 탈락이에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3년 단위 계약은 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을 막기 위한 것이고 직원들의 고용 형태는 수탁기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위탁기간 종료로 문을 닫은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는 오는 3월에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불안한 고용 여건과 이로 인한 근로자 건강관리의 단절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담양에서 생산돼 동남아까지 수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죽향이라는 딸기인데요. 품질이 우수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젊은이들을 다시 농촌으로 불러오는 효자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제철을 맞은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는 수확의 기쁨에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수확되기 시작한 죽향 딸기입니다. 7년 전 담양에서 개발과 함께 보급된 품종으로 당도와 과육이 어느 품종보다 우수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2kg에 9만 원에 낙찰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딸기로는 드물게 동남아 지역까지 수출되고 있고 심지어 홍콩에서는 한 개의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품종하고 이제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시장에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당도라든가 경도 이런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에는 마을 주민들의 독특한 재배 방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땅심을 높이기 위해 연작을 하지 않고 2년마다 돌려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자동화하지 않고 이처럼 이동하기 편한 재래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딸기 농사를 짓기 위해 30명 이상 마을로 유턴하면서 노동력도 풍부해졌습니다. 시골이 공동화 현상이 있는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빈 집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만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담양 딸기. 그 가운데서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은 죽향은 소득도 늘리고 마을의 활기도 불어넣는 효자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송갑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3월 발의된 지 10개월 만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자체 등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했던 주민들이 찬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늘 장록교에서 광산구 주민 30여 명이 장록습지의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재산권 침해와 홍수 피해 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청장 등 공무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5%가 장록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광산구와 광주시는 다음 주 장록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이고 이르면 올 여름쯤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민선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창준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체육협회 임원단과 식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한 김창준 후보에게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체육회장 선거는 김창준 후보와 전갑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고 다음 주 300여 명의 투표인단의 선거로 당선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집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신 뒤 이웃집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과 지하철 문화전당역을 잇는 지하 연결 통로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하철 역사에서 전당으로 연결되는 6번 출구 연결 통로에 공공 디자인을 적용해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문화전당은 어둡고 황량했던 공간에 나무와 조화 등을 심고 LED 조명을 설치해 자연의 느낌이 들도록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됩니다. 가칭 국회를 바꾸자 2020 시민 모임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과 유권자 참여운동의 출발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4.15 총선을 앞두고 좋은 후보 선정 운동과 유권자 참여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